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민주당은 오늘 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이번엔 이탈표 8표를 막기 힘들 것 같다는 기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표결 때 불참했던 김재섭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입니다. 찬성 투표 여부를 고민하는 의원은 더 많습니다. 친윤, 친한 모두 탄핵 가결 그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여당 소장퍼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댄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당도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까지 모두 5명입니다. 이탈표가 3명만 더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탄핵 찬성 여당 의원은 모두 6명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거취는 본인이 아닌 국민이 선택해야 하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습니다. 찬성 투표를 고민하는 의원도 꽤 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안을 사실상 받겠다고 한 만큼 나도 찬성으로 마음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초선 의원도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나면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며 찬성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르면 내일 탄핵 표결 관련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한 대표 입장에 따라 추가 이탈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이 국민의힘 이번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표결 자체를 당론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내년 2, 3월 조기 퇴진 하야를 사실상 거부한 이상 탄핵안 표결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또 불참시키는 건 어렵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는 주변에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은 대통령이 담보하지 않을 경우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이 퇴진안에 부정적인 이상 탄핵안 처리에 불참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호 의원도 자유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개 의견을 냈고 친한계도 투표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분위기가 또 더 달라졌다. 본회장의 자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네 분이 뜻을 밝히셨는데 그 상황에서 뭐 표결을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는 이제는 큰 논쟁거리라고 보기에는. 한 친한계 의원은 채널A에 당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본인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 대표 측은 내일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탄핵 찬반 여부까지 표결 전에 밝힐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대통령실 가보겠습니다. 지금 수사도 대비하고 있지만 이 탄핵 가결을 전제로 탄핵 심판 대응 준비에도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자,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탄핵이 되더라도 시시비비는 따져보겠다 이런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탄핵 심판 대응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일단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부 방침이 정해져도 그걸 굳이 공개적으로 밝혀서 불필요한 자극을 할 이유까진 없어서겠죠. 일단 여권 내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할 변호인 선임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잘 아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요, 평소 큰 신뢰관계를 가져온 법조인 출신 친윤계 의원을 통해 탄핵 심판 대응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실 직원 일부가 퇴직한 뒤에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는 기류는 점차 확실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계엄 사태 이후 완전한 침묵 모드인데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질 기미도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내에서도 더 이상 수세에 몰리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간 여당 이탈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 등으로 계엄 사태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는 기조였는데요. 당이 일치 단결해서 탄핵까지 안 가면 최선이지만요. 이런 분위기로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면 대응 기조 역시 좀 더 공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주 역시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만큼 일단은 조금 더 침묵을 지키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운명을 정하게 되죠. 헌재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을 가리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그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재판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비상계엄 위헌 소송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헌재의 비상계엄 위헌 소송 시작을 두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이 될 심리가 사실상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쟁점이 겹칠 걸로 보인다며 향후 이뤄질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소송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의 사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없이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게 의견서를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4월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헌법 소원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을 때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안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안 표결. 여당 분위기가 지난주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 운명을 결정할 탄핵안 표결은 토요일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의장이 토요일 표결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유력합니다. 그럼 사흘 남은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이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난주엔 3명만 표결에 참석했고 이 중에서 찬성은 안철수, 김예지 의원 2 의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두 명씩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장에 들어가겠다는 의원은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을 접촉해 보면요. 자유투표는 일단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당론으로 들어가지 말자고 정해도 나는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원이 일단 확인된 것만 2자리 숫자가 넘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자유투표 자체는 못 막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표하겠다고 하는 의원, 저희가 확인한 의원만 20명에 가깝습니다. 이 중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건 공개적으로 밝힌 게 5명이고 저희 취재진에게 비실명을 전제로 밝힌 게 추가로 1명 더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 찬성표를 던진다면 찬성까지 2표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 대부분이 대통령 탄핵을 막기 힘들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지난주는 이제 당론으로 표결 자체를 막자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친한이든 친윤이든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탄핵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탄핵보다 빠른 대통령 하야안을 던졌죠. 내년 2월이나 3월에 하야하고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대선을 치르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안을 안 받는 이상 국민을 설득할 탄핵안을 막을 명분은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작정 버티면 다 죽는다고 보니까요. 자, 그러면 친윤은요? 원래 탄핵 표기를 반대했었잖아요. 네, 친윤은 탄핵도 싫지만 조기 하야는 더 싫다는 겁니다. 조기 하야는 날짜를 못 박으면 그냥 물러나야 하지만 탄핵은 결정까지 시간도 더 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가능성도 있으니 더 낫다는 겁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이 공석이고 6명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결정이 미뤄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번 주에 하게 되면 국회 통과하는 거예요? 네,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윤, 친한 모두 대놓고 탄핵합시다 말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저희가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투표하겠다는 의원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찬성한다고 말한 건 아까 전해드린 6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여당 의원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친윤 중심의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탄핵 반대, 표결도 안 들어간다는 기류인데 초선은 중진 의원 하자는 대로 따라가라는 법 있냐는 반응입니다. 영남권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온도차가 꽤 납니다. 한 수도권 의원, 중진들에게 실망한 초대선이 너무 많다. 더 이상 쪽팔리기 싫다. 지금 안 바꾸면 수도권은 쪼그라들고 계속 영남당으로밖에 안 남는다는 격앙된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송 기자가 보기엔 기류가 어때요? 네, 제가 의원들 쭉 접촉해본 결과 네. 대통령의 추가 입장 변화가 없다면 탄핵안은 막기 힘들다는 기류가 많습니다. 어제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 의원이 22명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거든요. 대부분 친한계나 중립성향 의원들이었는데 당내에서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대통령의 운명, 이들의 표심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은 이미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을 상정해두고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부 진입을 두고 대통령실과 협의가 길어지면서 압수수색 시도에 들어간 지 8시간이 다 돼가도록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 현장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다음 기자, 경찰이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들어간 지 8시간이 다 됐지만 아직도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 수사팀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와 압수수색 시도에 들어간 건 오늘 오전 11시 36분쯤입니다. 일단 압수물을 담는 데 쓰는 파란색 상자와 포렌식 장비를 들고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등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수사팀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문서자료를 포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한 회의 자료와 국무위원회 출입 기록 확보 여부도 관심인데요. 대통령 경호처 측에서 출입 등록을 문제로 경찰 수사팀을 막아서면서 수사팀의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방문했던 걸로 알려진 합동참모본부 지휘 벙커 역시 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이 끝나는 오늘 일몰 시점에 철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시각까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두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자료 확보가 무산되면 내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 긴급 체포를 언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공수처도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도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수처장, 내란 수계에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긴급 체포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 나서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공수처도 윤 대통령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는 오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만 발부하고 공수처의 영장은 중복 청구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발부 직전에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보고 오늘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건 어젯밤 11시 52분쯤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CCTV를 보고 있던 통제실 근무자가 바로 출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자가 문을 열자 시도를 포기했다며 화장실이 주요 장소라 예의주시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의료과 진료 결과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이상 없이 양호하다며 정상적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계를 윤석열 씨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김 전 장관은 어제 열린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오늘 오후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인 김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오늘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1인자, 2인자가 동시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을 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 경비대에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에 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늘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실 제가 뭐 어떤 법률적 판단 이런 걸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1인자인 경찰청장과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체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형법상 내란 혐의가 중범죄라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관들을 보내 계엄군 진입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3시간 전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인물이 적힌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행동이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 직속 상관의 지시나 요청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내란 가담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걸로 전해집니다.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안희 기자, 사회부 배두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살펴보죠. 경찰이 처음으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갔어요. 근데 지금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이 오전 11시 30분쯤 압수수색에 나섰으니까 이제 8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경찰은 여전히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관들은 대통령실 민원 안내실 2층에 대기 중인데 1시간 전쯤 이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민원인과 언론사 취재진은 잠시 밖으로 대피할 때도 이 경찰들 나오지 않고 버티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실이 들어오라고 이제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대치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협의가 되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 협의에 실패하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하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상 집행기간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서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럴 때는 전에 사례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좀 참조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어요? 네, 압수수색을 당한 적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지만 내부 진입 모두 실패했고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윤 대통령의 혐의가 이 불소추 특권 적용이 안 되는 내란 혐의라 과거 사례와는 다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건 비상계엄 후에 대통령을 향해서 첫 이제 강제 수사를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 착수 엿새 만에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압수영장을 발급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강제 수사 필요성을 일정 정도 인정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상 초유로 이 경찰 수뇌부 1인자, 2인자가 모두 긴급 체포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찰의 투톱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늘 새벽 4시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수뇌부 1, 2인자의 긴급 체포,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두 사람은 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경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안전가옥으로 가서 이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이 포함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을 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검찰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또 여기다가 대통령실 내부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비서실, 합동참모본부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들의 이런 급물살 수사,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 빠르게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인데 아까 공수처장이 대통령 긴급 체포 얘기를 했던데 그런 거 가능한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인 내란죄, 이론상으로 긴급 체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경찰도 대통령 긴급 체포 검토한다고 했었고요. 공수처장 오늘 긴급 체포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죠. 다만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소환 통보가 선행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 통보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는데요. 만약 경호처 등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들 고민을 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대사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외교부 장관이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잘못된 판단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외교 공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슬리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측은 당시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주한 미 대사를 통해 급하게 사태를 파악하려 했지만 외교수장의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겁니다. 앞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같은 소통 부재로 주한미 대사가 불만을 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부 다 전화를 끄고 답을 하지 않아서 본국이 어떻게 했냐.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요 5개국 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 없을 경우 내년 에이펙 정상회담 등 모든 정상회담을 보이콧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 장관은 계엄령 이틀 후인 5일과 8일에야 골드버그 대사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 최우선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장관이 체포되거나 사퇴한 부처에서는 차관들이 현안 질의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개냐는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질의에 결국 그렇다는 답변들을 내놨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곽종군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야당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추궁하자 이같이 밝힌 겁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 직무정지 및 탄핵해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직접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수사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사태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도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예,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퇴직한 뒤에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합류할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제 코가 석자라고 했는데요. 박 장관 역시 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률가 출신인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할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퇴직하시고 난 뒤에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우선 제 코가 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변호할 여력이 없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박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국무회의 진행 상황과 자신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질의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형태를 갖춘 정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오늘 출석한 국무위원들을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쿠데타 야합을 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한덕수 국무총리 모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효빈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머리를 수정해야 돼요. 대단히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한덕수 총리 무섭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제가 그렇지가 않은데 뭐가 무섭습니까? 얼굴에 제가 내가 본 천만에요. 참여정부 때부터 내가 본 한덕수 총리의 얼굴이 아니고 범죄 피의자 한덕수 들어가세요. 천만입니다. 의원님, 인간을 모욕하지는 마시고 원래의 의원님으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질타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세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야합을 위한 회동을 합니다. 12월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대책이라고 해서 공동 담화를 발표합니다. 한 총리는 공동 대국민 담화 전까지 내용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8일 한 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한 공동 운영 방안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왔습니까? 총리께서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발표 날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장을 읽을 그 순간까지 못 보셨단 말입니까? 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야당은 연성 쿠데타라며 한 대표와 영합해 영화를 더 영속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생을 권력과 영화만을 쫓았죠.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 주어진 권한 그리고 당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협력을 해서 잘하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한덕수 총리와 장관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의 압박에 결국 한꺼번에 일어나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듭된 야당 사과 요구에 모두 4차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앉아있던 국무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홀로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12상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국무위원들은 일제히 계엄에 반대했었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박 장관님 법률가시죠? 예. 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계엄의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회 부서, 즉 서명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서 안 하셨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그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대정부 질문 당시 계엄설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부끄럽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친윤계는 이제 반격에도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했습니다.
계엄은 잘못했지만 내란죄라는 법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의지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계엄령 관련 현안 질의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기 때문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 역시 마찬가지라는 취지입니다. 통치 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친윤계의 비슷한 주장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나왔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친윤계가 대응 수위를 높이며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탄핵을 당해도 다음 수순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반격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핵심 의원도 탄핵을 볼모로 한동훈 대표에게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윤계는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 당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 권 의원은 오늘 SNS에 국민의힘의 분열적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분열과 혼란을 더하는 행동은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90석만 있어도 된다며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당을 떠나라고 직격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할 의원들을 출당 제명시켜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자, 친한계는 이 보수의 앞날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만만하진 않을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친한계를 향해 사실상 당을 떠나라고 직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범죄자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이라 부르며 반드시 제명, 출당시켜야 한다고 썼습니다. 90석만 가져가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친한계에선 탄핵 가결 시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감지하고 있다며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지도부 붕괴, 그러니까 이준석 쫓아내기,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노고라 되겠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친윤계가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이 사퇴를 해서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고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결국은 당을 다시 친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 의견을 표결 전에 공개적으로 밝힐지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중입니다. 탄핵 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그건 나중 문제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다시 나왔는데요. 친윤들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네, 친윤계 말들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차피 탄핵안 통과는 못 막는 마당에 이제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엔 탄핵 막기 위해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 측 이탈표 8표를 단속해야 했지만 이제 그럴 이유 없어졌다는 거죠. 그동안 참았던 두 가지 말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당을 나가라는 겁니다. 오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 비상계엄은 고도 통치 행위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한동훈은 사라져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안 나가면 축출한다고요.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에 탄핵안 가결되면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당 의원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한 대표 사퇴하면 대선은 누가 치르나, 한 대표가 그래도 계엄을 막아왔는데 물러나면 보수가 괴멸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반대로 대표가 책임을 피하면 안 된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당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며 양쪽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당장 사퇴 여부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탄핵 시 사퇴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를 주워 담을지가 주목됩니다. 장 최고위원이 친윤계 최고위원 3명과 함께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번 탄핵안 표결 이후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네, 한 대표 이제 2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먼저 탄핵 표결 전에 분명히 탄핵 찬반 입장을 밝힐 건지가 여부입니다. 일단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없고 찬성하거나 자유투표에 맡길 거냐인데 둘 다 부담이 있습니다. 찬성하면 친윤 지지자들의 배신자 프레임을 감수해야 하고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회피한 비겁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선택은요, 탄핵안 통과 시 사퇴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사퇴하면 난파선을 벌이고 떠나냐, 무책임하다는 비판 예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사퇴를 안 할 경우엔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사퇴 압박에 흔들리거나 최악의 경우 끌려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거죠? 새 원내대표, 이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친윤계는 권성동 의원을, 친한계는 김태호 의원을 밀고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가 중요한 이유, 한 대표가 물러나면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비대위원장도 꾸리는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부 기류를 취재해보면요. 선수가 하나 더 높고 여러 당직을 맡으며 당내 의원들과 친분이 높은 권 의원이 우세하다는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친한계에선 이 상황에 친윤계 원내대표를 맡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원내 쿠데타라는 반발이 거세고요. 친윤계의 한 의원도 사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으로 대통령 탄핵 표결 직전인데 친윤계 원내대표가 맞냐는 우려 분위기 실제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친한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답을 드리고 싶은데 탄핵이 되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입니다. 친한계 내에서는 오히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대통령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온 만큼 출당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 대표 주변 운명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14일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대외비로 작성한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 방침 지침을 채널A가 입수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상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활동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 방안에 따르면 총 7가지의 지침이 적시됐습니다.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매일 오후 5시까지 지역위원회별로 일일 활동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 지역구 곳곳에서 근조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내란 동조 조정은행 탄핵에 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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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공범 탄핵 거부 권영세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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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또 탄핵 집회 참석자를 위한 쉼터도 시도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휴대폰 충전소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시민들이 기부한 먹거리와 상비약, 핫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도 탄핵이 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실시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2심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재판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 통상적 절차다. 맞붙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유주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유죄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을 넘겨받고 지난 9일 이 대표와 검찰에 통지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법원 통지서를 수령한 날 기준으로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 2심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곧바로 통지서를 수령했는데 이 대표 측 통지서 수령 기록이 없다며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이게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그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는 방법으로 2심 재판 시작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상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기한을 늦출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현행법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지만 재판 준비 절차나 심리 등이 길어지면 이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가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도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각은 지난 3일 밤 10시 17분, 종료 시각은 10시 22분, 또 안건명으로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적혀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회의가 단 5분 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제안 이유로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20-2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소도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안부 의정담당관이 맡지만 당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확인할 기록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속기나 녹음이 그 당시 워낙 급박하게 소집된 상황이야 그것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하는 국무회의는 이튿날 새벽 이보다 짧은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으로 한 총리를 비롯해 장관 등 16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안부는 국방부에도 비상계엄 선포 안건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책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무회의마저 와해될 위기입니다. 국무회의는 최소 15명이 돼야 구성되는데 현재 16명만 남아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와 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사 절차에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한 총리 등의 탄핵도 검토 중입니다. 국무위원들이 잇따라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현재 장관은 16명만 남았습니다. 박 법무장관을 포함해 2명이 더 탄핵되거나 사퇴하면 14명으로 줄게 돼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5인이 안 돼버리면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장관으로서 사직을 해버리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요건은 따지면서 다른 경우는 안 따진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서 열고 결정을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15명 요건이 중대한 위헌 사유는 아닌 만큼 심의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검토하는 민주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공백이 초래되니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게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을 검토하자 비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에 집중하자며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하면 그다음 최상목 경제부총리, 다음 이주호 사회부총리 탄핵하는 순으로 가는 거냐며 완급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면 최 부총리, 이 부총리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나오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제가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존재감을 확대하는 기회로 여기는 정치적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며 정제된 언어 사용도 제안했습니다. 친명계는 반발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선비질하는 양반 좀 그만 보고 싶다며 같은 총리라서 봐주는 거냐고 저격했습니다. 한 총리가 내란 공범인데 내란 공범이 권한대행이 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후 누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나을지 지도부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북한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에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잠잠하던 북한이 입을 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오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일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과 TV는 오늘 윤석열 괴뢰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남한 시위 현장 사진을 앞세워 보도했습니다.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 특수전 사령부를 깡패 무리라고 칭하며 군 동원 사실과 탄핵안이 무효화된 소식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탄핵 촉구 집회 사진이 자세히 실렸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 존재 자체가 재앙이라고 주장했다며 촛불 집회가 광범위하게 전개됐다고 강조한 겁니다. 앞서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 도발뿐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등을 해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게는 매일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계엄령 관련 보도에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긴장 상황이 북한에 전이되거나 아니면은 남북 간의 어떤 충돌로 비화되는 걸 본인들도 경계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탄핵이라는 단어나 정권에 저항하는 남한 국민들의 모습이 북한 인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에서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방위에서 군화복고 게임하는 장성이 포착됐다고요? 네, 밤샘 지리소 국방위가 잠시 정회된 사이 이 장성, 군화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신 정신 있어요? 대통령이 내란 수개적으로 구속될 직면에 있는데. 앞으로 주의하시고.
네, 이게 알려주니까 본인도 당황한 기색이네요. 네, 이 장성이요. 국방정보본부 이 소속 공군 소장으로 이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회의 중에 코인하는 의원도 있지 않냐, 계엄군보단 개임군이 낫다며 옹호하는가 하면 이 쉬는 시간이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네, 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이 지휘관들 손들어 보라고 됐다면서요? 네, 박한수 계엄 사령관이 이 TV를 보고 계엄 사실 알았다고 했죠. 사전에 알았던 건 아닌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면도 나온 겁니다. TV를 보고 알아요?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변했어요. 근데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50명의 지휘관들이 앉아 있어요. TV 보고 비상계엄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창피한 줄 아세요, 다들. 주요 지휘관들 모두가 나는 몰랐다며 책임 미루는 현실, 부끄럽지 않냐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죠. 네. 네, 오늘 법사위에서도요. 검사 출신의 의원, 이 누구나 법 앞에선 평등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언급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할까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법 앞에 평등 정신을 반드시 구현해 주기를.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없다고 요청을 드린 것은 사법부에서도 그 정도는 감안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 진행 자체도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못하더라도 증인신문은 지장이 없죠. 대통령 이야기하다가 이 대표 재판 얘기로 흐르네요. 네, 이 대표 지난 6일에는요. 이 탄핵 표결 준비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고 어제 오전엔 출석했다가 오후에 본회의 출석 이유로 다시 돌아갔죠. 이 검찰은 거듭된 재판 공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입단 속점은 뭘까요? 네, 윤 의원 오늘 이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 여당에서도 입단 속좀 해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님,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님께서도 대법원판에 공부해 주십시오. 자, 누구 휴대전화입니까? 네, 바로 안철수 의원의 휴대전화인데요. 이 국민의힘 송원석, 이미자 의원 등과 함께 있는 단체방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네, 입단 속좀 시키라는 문구가 올라왔군요. 네, 또 폭탄 문자를 부른다는 문자도 왔고요. 이 그렇잖아도 계엄에 화난 국민들로부터 폭탄 문자가 쏟아지는데 불 붙였다는 불만인 거죠. 나라가 중대한 기로에 선 지금 공직자들 모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 신중을 기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소설가 한강이 오늘 새벽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 작가는 글을 쓰는 건 모든 생명 파괴를 반대하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나란히 입장한 한강 작가. Dear 한강, may I now please ask you to step forward and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검은 드레스를 입고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한 한강은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상징하는 스톡홀름 콘서트홀에 블루 카펫을 밟은 한국인은 한강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사실을 치열하게 추적하는 한강의 집필 활동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För det handlar ytterst alltid om kunskap. Att söka sanningen också när den är omöjlig att stå ut med.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모든 폭력에 함께 저항하자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한강이 받는 노벨상 상금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 약 14억 원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한 작가의 고향 주민들도 시상식을 찾아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화려했던 축하 행사 스톡홀름 현지에서 조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노벨 문학상자 한강 화이팅!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 홀 앞. 한 작가와 한 작가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고향 주민들이 시상식 전부터 태극기와 현수막을 들고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스톡홀름 시청 외벽에는 역대 노벨상 여성 수상자들과 함께 한 작가의 얼굴이 레이저 조명으로 떠올랐고 그 옆에는 한 작가의 작품 중 하나인 흰의 한 구절도 나타났습니다. 한 작가의 작품에 감동받았다는 스웨덴 시민도 한 작가가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No, it's wonderful. I mean, it's such a beautiful and sharp writer. So be proud. I'm proud just to see her on distance. 한국인 여성 작가의 수상 소식에 이곳 현지에서는 한국 문학과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I went to the book fair in Frankfurt in October and I discovered her work and it's really, really gorgeous and great. It's a new world that will open up for me, so I've never been in South Korea. 시상식 당일 밤에는 스톡홀름 시청에서 노벨상 연회가 열렸는데 한 작가는 스웨덴 마들렌 공주의 남편 크리스토퍼 오닐과 함께 입장해 주복을 받았습니다. 한 작가는 현지 시각 오늘 한국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이튿날 독서회에 참석하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스톡홀름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눈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게는 5cm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산간에도 1cm 안팎이 오겠습니다. 눈의 양이 많은 데다 얼어붙기까지 해서 이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전국의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영하의 추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부산과 울산은 여전히 건조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화재 위험이 크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해안가로 강풍이 불겠고 먼 바다에 3.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전주도 영하 2도, 진주 영하 4도로 오늘보다 2도 낮겠습니다. 주말엔 영하 4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더 추워지고요. 모레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엄에 투입된 젊은 군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같았다. 노벨상 작가 한강이 말입니다. 최정예 특수부대 존경받아야 할 제복 군인들이 계엄군 부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받을 상처가 걱정이었는데요. 그 상처난 마음 국민들은 알아줄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제복의 진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